자, 요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의 일정에 불을 붙여라. 자, 내면의 소리는 뭐냐면은 개인의 똑똑하고 의미 있는 공헌을 내면의 소리라고 그러고, 요것을 다른 말로 이제 사명이라고 이러면 봅니다. 사명.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잘 따라가 봐요. 우선, 자, PQ, 규율 재능에 있어서 내가 타고난 능력과 강점은 무엇인가 이걸 일단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요 비전, IQS 필요 비전이 나오죠. 나를 포함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열정 EQ, 당신은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자, 양심 SQ,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중심에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중심에 바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한다면 재능과 비전과 열정과 양심, 그 네 가지의 공통분모. 쉽게 말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너무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또 신바람이 나고, 그러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공통분모가 바로 내면의 목소리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일을 찾은 분 계십니까? 자, 저는 이걸 20년 전에 찾았거든요. 보세요. 저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있는 이 치유사를 저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치유사. 돈벌이 치유사 말고 사랑의 치유사를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거 너무너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네 가지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NLP, 체면, 치유 및 참만남, 심리가족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국회의원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고요. 대통령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 어떤 명예는 있겠지만은 정말 이 네 가지의 공통분모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 네 가지 공통분모는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한 네 가지 필수사항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 즉 올바른, 옳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죽음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 올바른 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픽도 실제 규율 재능, 뛰어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신바람이 나야 된다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바람이 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된다. 어떤 세상의 필요, 비전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있는 일은 돈이 되겠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돈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치유나 치료는 무조건 돈이 됩니다. 왜? 앞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병원이나 일반 제도권에서 치유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디에 와야 되느냐? 바로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말 듣던 말 막힘 치료를 제가 하고 왔는데, 그 동영상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치료를 어떻게 하나. 근데 저한테 이제 한 두 번 치료받았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너무 좋아졌죠. 두 번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치료로는 이거는 뭐 1년, 2년 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좀 해야 돼요. 우선 화면 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돼요. 선생님 일로 오시죠. 괜찮아요. 삼각형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겠네요. 네? 의자 뭐? 예. 삼각형. 우선 영혼을 움직이는, 자, 영혼을 움직이는,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실습하도록 할게요. 네.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일단 답을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된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리고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한다. 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는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근본 원리, 원칙,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을까? 일단 생각하세요. 당시 목숨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보탠다면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나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그럼 이건 이제 영혼을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가치 있고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만남 심리가지고 NLP 최면 치료, 이른바 사랑의 치유사인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돈벌이 치유사라기보다는 이제 사랑의 치유사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목적,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치유사가 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저는 사랑의 치유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랑의 치유사가 필요하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의 99%는 사랑의 부재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사랑의 부재.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거나 또는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도 또는 뭐 학교 선생님, 친구들, 어쨌든 이런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생겼더란 얘기죠. 그래서 치유사도 저는 사랑의 치유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치유사. 그래서 제가 천만남 심리가족과 NLP 체험 치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쭉 보니까 치료를 저보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들을 보면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 일을 해요. 물론 저도 돈을 벌어야 돼요. 벌기는 벌어야 되지만은 적당한 돈을 받으면서 이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당한 돈을 받으면서. 근데 이 5일화 이틀 동안 저한테 이제 NLP 체면 치료 기술을 배워간 사람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1박 2일로. 우리 오경수 사님 같이 계셨지만. 근데 그분 이야기가 뭐냐. 부산에 있는 어떤 센터를 가니까, 체면만 가르쳐 주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1,000만 원. 제가 그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사이비 위주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사람인데, 종교의 힘을 활용해서 막 체면, 지금 기독교의 성령의 힘과 체면의 힘을 막 통합을 해서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료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근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1,000만 원을 받을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과목을 제가 다 가르치는데, 그것도 학위까지 내가 다 들으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돈벌이도 중요하지만은 돈보다는 항상 사람이 우선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치유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뭐 돈이 많아서 뭐 돈을 많이 내는 거야 좋죠. 근데 여기 오는 분들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이 200 이하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람 몇 %가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럼 적당한 돈을 받으면서 그분에게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치유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이 일은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다음 2번 봅니다.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그래서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PQ, 재능, 특기. 즉 특기를 직업으로 만들고 내 재능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알게 하는 질문들. 자,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릴 때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거나 실력을 발휘했던 과목이 무엇인가?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지금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저는 상담을 하기 이전에도 제가 대화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랑 항상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먼저 따로 만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해, 속닥속닥. 그럼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야, 너랑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또 이제 아버지 싸우다가 동네 어디 공원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니랑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하네. 그래서 항상 그 엄마 아버지 싸움 말리고 이제 달래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죠. 근데 그때 그게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자취생활을 했는데 자취생활할 때 저희 자취방을 24시간 개방했거든요. 항상 우리 방에는 한 4명, 5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때 학원 강사를 했던 시절인데 그러면은 새벽 4시, 5시까지 제가 막 술 마시면서 인생 상담해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애들은 술 마시면은 뭐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밖에서 이제 노는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술을 마시면은 놀지를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밤새도록. 근데 그래서 항상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요. 아, 형님하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고민이 다 해소된다고. 고민 상담 맨날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재능이 그때부터 개발이 됐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거의 올 만점을 다 만들었어요. 올 만점. 그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학원에서 뭐 한 10년씩 보내고 외국어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외국어 과학고. 그래가지고 참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잘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쉽게 가르치는 걸 잘하는구나. 근데 지금 NLP를 이제 옛날에 영어 가르치듯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영어도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한다니까요.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를 잘하도록 만드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렇게 참 잘하는 게 뭔가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뭐 상담하는 거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나만의 재능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 그것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좋아해야 한다. 자,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매우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멋진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었나? 나의 직업생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이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일이 놀이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놀이는 무엇인가?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가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게 NLP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느꼈죠. 보통 미국 여행 가서 서부에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일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여행하는 데 빠져 있잖아요. 저는 여행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NLP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것보다 NLP 가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기다려지고 그런 거 제가 작년에 느꼈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긴 되게 좋아한다. 우리 총장님은 저를 보고 이제 일 중독자라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 8시간씩 NLP 강의한다면은 막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그 실감이 안 간대요. 근데 이걸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8시간 강의를 할 수가 없죠. 정말 좋아하니까. 그리고 NLP 강의를 할 때가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보통 사람들처럼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여행을 다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놀이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에 4번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세상의 필요와 내가 하는 일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은 융합의 시대, 무엇을 융합시킬 것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에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결합시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면 나의 취미활동, 특히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감히 지금은 의식혁명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자, 물질 문명의 성공만으로 만약 행복이 주어진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봐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성공, 자, 마음의 성공에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죠. 그래서 21세기 가장 유망한 일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감히 의식성장이라고 합니다. 의식성장과 관련된 뭐 심리치료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치유 변화, 이게 가장 강력한 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본인의 의식성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성장을 도와주는 의식지도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지도자.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더 많은 의식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그 의식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유라든지 변화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저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의 치유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치유사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치유를 하면서 돈을 내지만은 돈보다 더 높은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런 분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21세기는 정말 크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시스템화시켜서 전국적인 문화 내지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볼 만하죠. 이거는 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참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직업이 사명이 되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직업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취미가 직업이 돼야 되고 봉사가 직업이 돼야 되고 특기가 직업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돈이 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돈이 없다면 아마 이거 봉사로 끝날 수도 있고 취미나 특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벌고 봉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특기를 통해서 돈을 번다면은 이 직업은 이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멋지지 않아요? 네. 요걸 오늘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